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 올해 45살입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철물점 직원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2024년 11월 23일, 그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괴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3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날이 우리 집에선 장례식장이 됐거든요.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안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어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3년째 투병 중이셨습니다. 73세의 연세의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의 정신적 지주였죠. 성민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만이 제 편이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받는 월급으론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죠. 아내 미정이는 요즘 들어 자주 투덜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죄스러웠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해주지 못하는 게 말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길에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담배 한 갑과 그리고 습관처럼 로또 한 장을 샀죠. 아저씨, 로또 한 장만 주세요. 네,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자동으로 주세요. 편의점 사장님이 기계에서 뽑아준 번호를 보니 37, 12, 28, 33, 41 평범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지갑에 대충 넣어두고 출근했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오늘 로또 추첨이네. 당첨번호 나왔나 확인해봐라.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3년째 로또를 사고 있었지만 5등 당첨이 고작이었거든요. 그것도 두세 번 정도?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7, 12, 28, 33, 41. 제가 가진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봤죠. 이게 맞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등 당첨금은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돈. 딸 지수 대학 등록금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 아니, 평생을 써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일찍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어머니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첨 소식을 어머니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달려가면서 상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들어온 거였죠.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계실 텐데 깜빡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어머니. 손으로 맥을 짚어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분이 언제부터 이런 상태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로또 당첨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과 충격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30억에 당첨됐어요.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제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 미정과 딸 지수가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도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정의 울음소리가 왠지 과장된 것 같았어요. 평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니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조의를 표했죠. 조카 재훈도 왔습니다. 재훈이는 어머니의 친조카로
몇 년 전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었어요. 하지만 도박빚 문제로 어머니와 크게 싸운 후 나간 상태였습니다. 삼촌, 할머니가 갑자기 진짜 안타깝네요. 재훈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삭막해 보였죠. 둘째 날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로또 용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지갑을 뒤져봤는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지갑 안을 몇 번이고 뒤져봤지만 로또 용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두고 왔나 싶어서 집으로 가서 찾아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훔쳐간 건 아닐까? 하지만 가족들 말고는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아내 미정이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 사람 몰라. 30억이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로또 당첨 금액이었거든요. 빨리 떠나자. 내일 아침에 기차표 예매해도. 미정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외도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로또 용지를 가져갔다는 것도 확실해졌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이제 아내의 배신까지. 미정아,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왔어.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그냥 친구야, 친구.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보였거든요. 미정아, 내가 로또에 당첨된 거 어떻게 알았어? 뭐? 로또? 무슨 소리야? 방금 전화해서 30억이라고 했잖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내 지갑에서 로또 용지 가져간 거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건지 미정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외도하고 내 돈 훔쳐서 도망치려고 한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거라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딸 지수만 남겨두고 말이죠. 아빠, 엄마가 왜 그래요? 지수야, 아빠도 잘 모르겠다. 17살 딸에게 엄마의 외도와 배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시겠습니까? 장 형사를 만나 부검 결과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면제요? 네. 평소 복용하시던 수면제의 10배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자살인가요? 타살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형사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부인이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오전 10시경에 집을 나가시더군요. 그럼 미정이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미정이 어머니를?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해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지만 상황 증거들은 미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미정의 휴대폰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부산 어느 모텔에 있다는 걸 알아낸 후 바로 찾아갔죠. 모텔 앞에서 기다리던 중 미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종호, 중고차 딜러를 하는 미정의 내연남이었습니다. 30억 찾아왔어? 종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미정아, 어머니한테 뭘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미정이 울먹거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드셨겠어? 그건 종호가 미정을 말렸습니다. 야, 말하지 마. 우리가 불리해져. 하지만 미정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할머니께 말했어. 성민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30억이라고. 뭐?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갑자기 쓰러지시더라고. 그래서 놀라서 수면제를 드린 거야. 진정시키려고. 수면제를 얼마나? 한 병 전부.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미정이 어머니에게 과도한 충격을 주고 그 결과로 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미정과 종호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미정이 훔쳐간 로또 용지로 당첨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용 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왜 사용 불가죠? 이 용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당첨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또 용지는 하나뿐인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당첨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사이에서 로또 용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용지의 번호가 제가 산 것과 똑같았습니다. 37, 12, 28, 33, 41.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미정이 가져간 건 복사본이었습니다. 진짜 로또 용지는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로또 용지와 함께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성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로또에 당첨된 걸 축하한다. 하지만 이 돈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뒀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했다니. 다음 날 바로 복권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30억 당첨금이요? 이미 수령 처리됐는데요. 수령자가 누구죠? 최은숙 님입니다. 최은숙.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언제 수령하셨나요? 3일 전입니다. 3일 전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은숙 씨는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수령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오셔서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직접 오신 게 맞았어요. 이상하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첨금을 수령해 가셨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 돈을 제가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았고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유족분이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계좌를 확인해 보니 30억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당첨금을 받긴 하셨지만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조카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할머니 유품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훈이 집에 와서 함께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훈이 특정 서랍이나 장롱을 유심히 뒤지는 것 같았거든요. 뭘 찾고 있어? 아, 그냥 할머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나 해서요. 그날 밤 재훈이 돌아간 후 다시 어머니 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서랍 위치나 물건들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확인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바로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혹시 할머니 통장이나 도장 본 거 있어? 아니요. 왜요? 없어졌거든. 혹시 실수로. 삼촌,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재훈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30억이 입금됐다가 다음 날 바로 인출된 거였어요. 인출자는 최은숙.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누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은행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온 사람은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경찰서에서요. 재훈아, 할머니 돈 가져간 거 다 알고 있어. 무슨 소리세요? 은행 CCTV에 다 나와 있어. 할머니 행세를 하면서 30억을 인출한 거.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해서 당첨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숙 할머니를 협박해서 로또 당첨금 신청을 대신하게 했고요. 협박이요? 네. 재훈 씨가 할머니께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하면서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훈이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는 걸 목격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당첨번호가 발표되자마자 제 번호와 비교해 본 거죠.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성민 삼촌이 당첨됐다고. 하지만 빚쟁이들이 알면 큰일 날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 명의로 받아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수면제를.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손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수면제를. 재훈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훈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로또 당첨금을 대신 신청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미정이까지 30억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 하시다가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재훈이 체포되고 30억의 행방도 밝혀졌습니다. 재훈이 인출한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고 남은 돈은 해외로 빼돌리려다가 압수됐죠. 미정과 종호도 각각 사기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발견된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성민이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돈 때문에 가족들이 변할까봐. 이미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재훈이는 돈을 노리고 있다. 성민이만은 순수하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재훈이가 와서 협박했다. 빚쟁이들이 성민이를 해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당첨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돈을 재훈이가 가져가게 둘 수는 없다. 며느리가 또 왔다. 30억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더라.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돈만큼은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너마저 변할까 봐 무섭다. 가난해도 착한 내 아들로 남아있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 재판이 모두 끝나고 몇 달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주치의 선생님이었어요. 성민 씨, 어머님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사실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어머니는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성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병을 숨긴 것도, 로또 당첨금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한 것도. 하지만 엄마는 확신한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을 거라고. 30억이 있어도 엄마의 병은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착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재훈이를 용서해다오. 그 아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미정이도. 엄마가 며느리로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성민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돈으로 너 혼자 잘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다오. 그것이 엄마가 원하는 일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돈 때문에 제가 변할까봐, 가족들이 더 싸울까봐. 그 후 몇 주 동안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뭘까?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30억. 분명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내는 바람이 나서 떠났고, 조카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딸 지수만 남은 상황이었죠.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17살 딸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지수야,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30억 원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혈육이 없는 독거노인들의 의료비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부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훌륭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벌면 되지만 마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고. 지수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몇 달 후 저는 철물점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재훈이는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요. 미정이는 종호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수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이에요. 지수와 함께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아빠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저도 대학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수가 어머니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30억 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할머니 뜻대로 됐죠?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로또 당첨금을 제가 받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정말로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지 못해서. 그때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강해졌어요. 맞았습니다. 저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죠. 몇 주 후 재훈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것도, 삼촌 가정을 파탄내게 한 것도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해요. 삼촌이 30억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정말 원했던 게 그런 거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출소하면 삼촌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재훈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저 역시 그 위험성을 몰랐던 건 아니니까요. 지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아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고, 지수가 대학 진학을 위해 자원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씩 봉사활동을 했죠.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지수가 독거노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수야. 고맙다. 내가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지수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빠, 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아요. 그래? 네.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요. 우리 할머니도 마지막에 혼자 힘드셨을 텐데. 지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아, 나야. 미정이구나.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어. 너희는 어때?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지수는 대학 준비하고 있고. 그래, 다행이다. 전화 너머로 미정의 목소리가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종호는 돈 다 탕진하고 도망갔어. 나 혼자 남겨두고.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남편도, 딸도 모두 버리고. 미정아, 지수한테 안부 전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에게 엄마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용서해주세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독거노인분들,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그분들을 도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성민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한 한 여성분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수는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으면서요. 아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야. 우리에게는 30억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어머니가 정말로 물려주고 싶어 했던 유산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묘소에 성묘를 왔어요. 이번엔 지수뿐만 아니라 재훈이도 함께였습니다. 재훈이는 2년 전에 출소한 후 저와 함께 사회복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할머니, 재훈이 형도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지수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훈이도 어머니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운영하는 은숙복지센터에 벌써 500분이 넘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30억 로또 당첨금으로 만든 센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미정이도 가끔 봉사 오거든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미정이는 종호에게 버림받은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복지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지수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30억을 제가 받지 못하게 해주신 게 정말 잘하신 일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30억을 받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주신 진짜 유산은 30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그런 것들이요. 바람이 불면서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조만간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선배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하하하, 지수가 연애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재훈이 형도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야, 지수야. 그런 건 왜 말해? 재훈이가 당황해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좋은 감정이 생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저희는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날 2024년 11월 23일 저는 3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조카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날이 우리 집에선 장례식장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저희 가족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어요.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30억이 없어도, 아니 30억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 여러분도 혹시 큰 돈을 벌게 되거나 갑작스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걸.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